네, 반도체는 오늘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견조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삼성전자 향 매수를 이어가면서 삼성도 상승 지켜냈고요. 그와 함께 소부장주들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그중에 강했던 주가를 보여준 테크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윙이 두 자릿수 급등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힘받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테크윙에 대한 의견 바로 보시죠. 나뉘어졌습니다. HBM이나 AI 반도체를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인텔 이슈도 나오면서 테크윙이 힘을 좀 받았는데 오늘 S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노를 줬고요. 네. 이전에 X. X. 네. 그러니까 네. 귀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테크윙 X를 한 게 오늘 매물대에서 조금 눌렸거든요. 물론 거래가 동반이 돼서 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상승 전 가격대까지 빠졌다가 갈 것 같아서 일단 X를 했고요.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핸들러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졌을 때 뭐 단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테스윙이랑 그 테크윙이랑 테스 이런 종목 유니테크노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건 급등이 나왔는데 뭐 유니테크노나 테스 이런 애들은 아직 안 움직여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고요. 뭐 테크윙은 뭐 좀 좋은 부분도 많죠. 뭐 차량용 반도체 진출이라든지 뭐 고객사가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키옥시아 이런 애들인데 대부분 좀 최악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쪽도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뭐 식각이라든지 노광 장비 이런 쪽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테스 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테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력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 뭐 대량 거래를 통반한 이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거래량 동반해서 이거 뚫어주면 또 이것도 테크윙처럼 좀 단기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 때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낸드 쪽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낸드도 하반기에 좀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괜찮고요. 또 이제 이 플라즈마 세정 장비 쪽이 3월 달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네.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뭐 25,000에서 한 27,000원 라인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제 스타트를 끄는 종목도 괜찮지만 아직 덜 간 종목군들 중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테스나 덜간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보다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수주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낸다. 네. 그에 따른 수주의 기대감이 있다. 그건 생각 안 했어요. 그런가요? 어떤 부분에서 예스를 주신 건가요? 하이닉스 때문에요. 하이닉스. 네. 예. 이 회사가 이제 핸들러 장비 쪽으로 그 하이닉스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플러스 이제 후공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HBM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DDR5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이제 매출 비중이 서버양 비중이 한 3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하이닉스의 하이닉스 향 고객사가 이제 테크닉이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봐지고 거기에 플러스 후공정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애플이 이제 TSMC 쪽으로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 좀 사업부 좀 강화를 해달라 요청을 직접적으로 한 상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인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거기도 이제 후공정 관련 투자를 우리나라 돈으로 5조 9천억 정도 진행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후공정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부터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후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1조 가량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후공정이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테크윙이 이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저는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이 뭐 상승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최근에 언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 하나로 테크윙을 보고 계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한때 국민주였던 카카오가 약세를 거듭하고 다시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까요? 카카오에 대한 의견 보시죠. 두 분 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일단 제 의견과는 정반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카카오는 네. 일단 문어발 상장을 멈추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주가 회복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 정부의 규제입니다. 정부가 이 고점 라인 부분부터 빅테크, 그 이제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결국엔 카카오가 시발점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좀 알짜 회사들을 분할하고 여러 가지 사업건들을 다 하다 보니까 독점화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네. 이 월간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었고 이 정부의 규제가 사실 완화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유의미하게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상장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나머지 쪽도 뭐 엔터라든지 기타 부분도 지금 분할 상장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가치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알짜 회사를 자꾸 띄주는데 이게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정말 갑자기 뭐 또 다른 어떠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정고점 라인,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합치는 이런 합병 이슈들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네이버가 조금 더 괜찮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제 고점에서 지분 매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떠오르는 세대들이 네. 사실 DM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북이라든지 DM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카카오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쓴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아마 계속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원천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MZ인데 카톡 위주로 쓰고 있었는데 DM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카카오 두 분 다 노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 토니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주가 조금은 주춤하는 와중에 토니모리는 10%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신고가를 터치했죠. 토니모리 본격적으로 시작일까요?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토니모리 사실 로드샵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일본에서는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이 나온지가 이제 특징주 뉴스 이제 ATS에 다 나옵니다. 네. 거기에 이부 내용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토니모니를 보시면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이게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가는 종목 못 가는 종목이 뚜렷한 게 그러니까요. 탈중국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가요. 근데 탈중국이 안 된 기업들은 주가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늘 아침 8시 38분쯤에 하나증권 해가지고 토니모리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예상 요 내용이 있거든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흑자 전환입니다. 네. 흑자 전환인데 이게 단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어쨌든 국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해외 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느 도시에 갈래라고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 4위가 한국의 서울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게 되면서 이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상권이라든지 뭐 로드샵 여기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호재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잘 보시면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홍콩, 러시아 중국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탈중국. 그러니까 C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잉글 우드랩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잘 이 종목들이 네. 주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이게 탈중국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중국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홍콩이 됐든 러시아 됐든 매출설 다변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분기만에 끝이 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런 실적 효과가, 그러니까 매출자 다변의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CNC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CNC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CNC 보시면 주가 계속 가잖아요. 네.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토니모니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은 토니모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단기에 6,300원까지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오른 게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예솔도 통해서 주가 전망해 드렸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 포스코 DX를 눌림목에 잘 소개해 주시고 나서 이틀 전에 목표가를 멋지게 달성을 했거든요. 네. 지금 목표가를 뛰어넘고 28%가량 수익을 주고 있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리뷰를 하게 되면 좋아하시는 이제 것 같은데. 아니요. 네. 하게 되면 또 종목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더 잘해야 제가 한다. 종목을 이렇게 편하게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종목 부담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리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수익 났을 때 파세요. 아. 지금 왜냐하면은 계속 가져가야 될 시장이 있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 빠르게 파야 될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은 컸고 그래서 이런 시장 구간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일단 파는 게 맞습니다. 더 가더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뽑기 위해서 부담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DX를 따라갈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던 기가비스 그리고 팜스코입니다. 팜스코는 종목명에 뭔가 팜이 들어있으니까 곡물 쪽 종목인가요? 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네, 사료랑 어.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우리가 먹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삼겹살 사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네.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지고기 값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육점에서 고기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육점 아저씨랑 얘기를 해보면 네. 돼지고기는 항상 이 시기가 제일 비쌉니다. 왜냐면 여름에요? 암돼지가 새끼를 잘 안 낳아요. 아하, 네, 몰랐네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교배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되게 고기 가격이 잘하시네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은 또 이제 출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싸지는 그런 이제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도박 선물까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있게 뭐 오리나 뭐 닭이나 이런 것도 보시더라도 이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삼겹살을 가장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료 곡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이쪽 섹터가 단연 한번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잘 인식은 안 되고 있지만 시애틀 항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으로 그게 이제 곡물 쪽을 한 30-40% 정도 또 유통을 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아직 부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흑해곡물 협정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엘니뇨 현상에 따른 물론 장기적으로는 소프트, 뭐 코코아, 이제 초콜릿 요즘 쪽에 설탕, 뭐 커피 이런 쪽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밀이나 뭐 대두 이런 쪽으로 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가 이제 바닥권에서 막 한번 첫 상승 나오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로 5,2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4,1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팜스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공략주 목표가 5,200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가비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정 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뭐 앞서서 가는 종목을 따라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가야 할까요? 기가비스. 일단은 뭐 제가 상따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미리 또 공략을 네. 해주셨죠. 아마 지금 상한가 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요게 월요일 날 갭이 또 이렇게 많이 갭은 안 뜰 것 같아요. 갭이 네. 많이 안 뜰 것 같고 단 이제 오늘 상한가 힘 때문에 소폭 이제 갭 뜨고 난 다음에 아침 쪽에 쓱 밀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수익 실현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표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105,000원이거든요. 목표가 네. 일단 수정했어요. 수정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소폭 갭이 떠가지고 미로 올렸는데 10만 5천 원이 오게 되면은 그 목표가 보기 바로 나오세요. 그거 보고 오늘은 선정을 한 거거든요. 한 거고. 그래서 일단 가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기가비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FC-BGA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판 관리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그 FC-BGA 기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DDR5가 됐던 HBM D램이 됐던 요쪽이 좋아야지 기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HBM3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기판도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서버용 CPU가 계속 출고가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DDR5 조금 전에 하이닉스 잠시 언급을 드리면서 2분기에 서버용 이제 DDR5 비중이 35%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뭐 DDR5, HBM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기판 수요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기가비스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네. 최근에 이제 FC-BGA 검사 장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바이옵토라가 주가 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서 이 종목도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네. 요거를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래서 오늘 기가비스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10만 5천 원 오면 바로 익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가비스랑 팜스코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니고 월요일이요. 월요일입니다. 예. 내일은 쉬시고요.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